네, 저희 CV조에서는 클래시파이어 프리 디퓨전 가이던스라고 하는 논문을 리뷰를 하게 됐고요.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디퓨전 관련해가지고 그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가 일반적인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조금 되짚어보는 겸 해가지고 리뷰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의 문제점, 그 문제 인식을 통해서 어떻게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가 그 문제를 해결을 했는지,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그 다음에 간단한 이제 예시 사진들과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등을 이제 알아봤고요. 네, 첫 번째로 간단하게 디퓨전 모델과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에 대해서 리뷰를 하자면,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파라미터라이즈 된 마르코프 체인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포워드 프로세스하고 리버스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포워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더해 가면서 그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XT가 이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I인 그런 가우시안을 따르게 만드는 걸 목표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 프로세스는 이제 아래 식과 같이 뮤하고 그 평균하고 분산 값을 이제 파라미터라이즈를 하는데, 이 DDPM 논문 같은 경우에는 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마 t 제곱 i로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뮤 세타를 이제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그 파라미터라이즈 된 변수로 바꿔가면서 이제 그 노이즈를 학습한 형식으로 그 모델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3개의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고 가이던스를 주면서 각 3개의 그 분포를 점점 떨어뜨려 놓는 사진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그 가우시안 분포들 사이에 있는 좀 ambiguous region 같은 경우에 조금 이상한 사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ambiguous region을 줄임으로써 조금 더 확실한 이미지 생성,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실제 같은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Application of Guidance in Diffusion Models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2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이제 디퓨전 모델에서의 그 리버스 프로세스하고 같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디퓨전 모델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P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XT를 주면 Y는 이제 레이블이에요. 그래서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레이블을 예측을 하는 그런 클래시파이어 함수로 클래시파이어 모델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가 디퓨전 모델과 가진 차이점이 뭐냐면 추가적인 클래시파이어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이미지 생성을 했던 그 겐 모델이라던가 그런 거를 조금 그 디퓨전으로서 잘 구현을 할 수 있고, FID 스코어하고 IS 스코어를 잘 트레이드 오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있다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예요. 그 클래시파이어가 추가적으로 있음으로써 우리가 추가적으로 클래시파이어를 트레이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프리트레인드 클래시파이어도 우리가 쓰기가 좀 많이 애매한 게, 이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노이즈가 아예 없는 상태부터 그 풀리 노이즈된 상태까지 그 사이에 모든 노이즈된 그 과정에 있는 이미지들을 갖다가 클래시파이어 태스크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프리트레인드 클래시파이어를 플러그인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조금 그 학습에 있어서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도 치명적인데요. 두 번째 단점은 이제 실제 이미지 생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FID IS라고 하는 그런 매트릭하고
조금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시파이어는 그 학습 과정에서 그 스코어 에스티메이트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이즈하고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 그레디언트를 더하는 형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그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두 개를 합치는 과정이 gradient based adversarial attack이라고 하는 그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gradient based adversarial attack이 뭐냐면 그 이미지에 노이즈를 살짝 줘가지고 사람 눈에는 그 개로 계속 보이는데 그 실제 클래시파이어 눈에는 고양이로 보이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 방법이에요. 근데 그 공격 방법하고 여기에서 그 샘플링을 하는 그 방법이 매우 유사하다 보니까 이 FID IS 스코어가 정상적으로 트레이드 오프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IS 같은 경우에는 인셉션 모델이라고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클래스가 얼마나 확실하게 있냐 그 다음에 얼마나 다양하게 있냐를 평가하는 지표인데 그 인셉션 모델을 속이는 느낌의 그 학습 방법이 아니냐 샘플링 방법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이런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논문에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클래시파이어 그레디언트를 줘서 IS, FID 그 트레이드 오프가 잘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클래시파이어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에서는 기본적으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에서 클래시파이어를 없앤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없애느냐가 중요하겠죠.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의 기본적인 식은 이 위에 있는 식으로 나타내어지는데 이건 이제 노이즈가 이 노이즈에서 그 클래스가 있는 기본적인 노이즈하고 그 다음에 저 두 번째 마이너스 붙어 있는 식 같은 경우에 저게 이제 클래시파이어에 의한 식이에요. 그래서 저 W 로그 P 세타 그 C 기분 Z 람다 같은 경우에 저거를 이제 베이즈를 이용해가지고 그 Z 람다 콤마 C 하고 Z 람다로 저렇게 분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메인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베이즈를 이용해가지고 저 식을 그 두 번째 있는 항을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요 그 엡실론 세타의 그 Z 람다 C하고 엡실론 세타의 Z 람다하고 저렇게 두 개만으로 표현을 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 W 같은 경우에는 그 클래시파이어가 얼마나 영향을 주냐에 대한 지표가 되겠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 입실론 세타들에 대한 내용인데 입실론 세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하고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에 대한 입실론 세타니까 컨디셔널 상태에서의 그 입실론 세타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의 입실론 세타니까 unconditional noise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위의 식을 보면은 결국에 이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클래시파이어가 의미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없애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클래시파이어를 그 없애면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퍼포먼스를 우리가 그 보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여기에서 결국에 클래시파이어가 없어진 거는 아니고 식에 좀 임플리시트하게 남아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임플리시트 클래시파이어가 만약에 컨시스턴트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그 임플리시트한 클래시파이어가 동작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 퍼포먼스를 개런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그 데이터 분포하고 완전히 똑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보다도 그냥 디스크리미네이트 모델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가 성공적으로 이 FID IS 트레이드 오프를 그 앞에서 말했던 그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앞에서 말했던 그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뭐더라? adversarial attack
그 문제 없이도 정상적으로 잘 FID IS 스코어를 트레이드오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에 관한 내용인데 왼쪽은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은 먼저 데이터를 먼저 뽑은 다음에 저 P 언콘드의 확률로 데이터의 레이블을 가려버립니다. 데이터의 레이블을 가린 데이터로 학습이 되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언컨디셔널 상태에서의 학습이 되는 거고, 데이터를 레이블을 가리지 않았다면 그 컨디셔널 상태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람다라고 하는 노테이션이 나오는데 저희가 DDPM에서는 T라고 하는 노테이션을 썼어요. 이산적으로 그 상태 하나하나가 계속 디퓨즈 돼 나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T라고 하는 노테이션을 썼는데, 사실 이 논문에서는 그런 이산적인 DDPM에서의 디퓨전 모델이 아니라 연속적인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이 람다는 시그널 대비 노이즈가 얼마나 있냐? 그거에 대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람다를 그냥 이산적인 DDPM에서의 T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람다 값을 샘플링 해준 다음에 그러면 이제 랜덤하게 노이즈가 추가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이 랜덤하게 컨디셔널이 됐는지 안 됐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 스텝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렴이 될 때까지. 그게 이제 첫 번째 디퓨전 모델을 언컨디셔널 상태에서와 컨디셔널 상태에서 같이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샘플링을 할 때는 오른쪽과 같이 진행을 하는데, 오른쪽에서 이제 앞에서 DDPM에서 했던 것처럼 D1, 그러니까 완전 노이즈인 상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노이즈에서 예측한 노이즈를 기반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3번 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식이고, 그 다음에 4번 줄 같은 경우에는 요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저건 이제 지금 현재 T 상태에서 이미지, 원본 이미지가 어디에 있을 것 같냐를 추정하는 그런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디퓨전 모델에서의 샘플링 과정을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실제로 논문에서의 실험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의 실험은 아니지만 엠니스트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논문에서의 실험을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12개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를 안 준 이미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12개의 이미지는 가이던스를 준 이미지예요. 그래서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확실히 조금 더 어떤 형태를 나타내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미지가 현실성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여기서부터 0부터 9까지를 이제 쭉 샘플링을 한 건데, W가 -1인 경우에는 이제 가이던스를 안 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이던스를 안 줬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내가 뭘 만들려는지를 알려주질 않았으니까 조금 랜덤하게 숫자가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숫자가 아닌 것 같은 그림이 나오기도 하는데, 점점 가이던스를 많이 주면 줄수록 ambiguous region이라고 하는 뭔가 어떤 수인지 애매모호한 그런 공간에서 샘플링이 되는 게 좀 많이 방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를 만들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0, 1, 2, 3, 4, 5, 6, 7, 8, 9로 정확하게 샘플링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논문에서 마지막 내용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이 논문에 의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한계점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논문에서 조금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심플리시티예요. 심플리시티가 왜 좋냐면, 우리가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에서 식 하나만을 이제 베이즈로로 바꿔가지고 결국에 똑같은 과정을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 구현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에 비해서. 오히려 뭐
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하나 안 짜도 되고 그냥 그 디퓨전 모델에다가 코드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확실히 코드를 짜기가 쉽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아까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애더버서리 어택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파이어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클래시파이어를 없앰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메소드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메소드가 그 식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unconditional likelihood를 점점 줄여가면서 그 W 값을 조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unconditional likelihood에 관한 그 term이 점점 감소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가이던스가 명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가이던스에 대한 과정이 식에 정확하게 그 식에 조금 그 직관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잠재적인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샘플링 스피드라고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디퓨전 모델보다는 클래시파이어가 가벼운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클래시파이어를 없애고 디퓨전 모델을 조금 더 거기에 시간을 쓰게 됨으로써 생기는 그런 약간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 스피드 측면에서 약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시는 하는데, 사실 저게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심플리시티가 워낙에 좋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를 짤 때 거의 다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짜는 거를 좀 많이 봤고요. 그래서 논문은 여기까지고,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